20대 한국 남성이 핀란드로 워킹 홀리데이를 가서 한 북극의 시골 마을에서 만난 40대 금발의 핀란드 여성과 사랑에 빠지게 되고 그녀를 임신시키면서 생기는 가슴 뭉클한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김민준 24. 그의 심장은 언제나 광활한 대자연의 품을 향해 뛰었다. 답답한 도시의 빌딩 숲과 획일적인 경쟁 사회에서 벗어나 태초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곳을 갈망했다. 그의 오랜 꿈은 밤하늘을 수놓는 신비로운 빛의 커튼, 오로라를 직접 목격하는 것이었다. 오랜 아르바이트로 푼푼히 모은 돈과 부모님께 손 벌린 용돈을 합쳐 그는 마침내 핀란드행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손에 쥐었다. 목적지는 막연했다. 그저 북쪽 오로라가 가장 잘 보인다는 곳. 인터넷 검색과 여행 커뮤니티의 단편적인 정보들을 끌어모아 그는 헬싱키 공항에 내려 무작정 북부 라플란드를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며칠간의 고된 이동 끝에 그가 도착한 곳은 지도에도 잘 표시되지 않은 작은 마을 쿠우스야르비였다. 전나무 호수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이 마을은 이름 그대로 거대한 침엽수림과 얼어붙은 호수에 둘러싸여 세상과 단절된 듯 고요했다. 예상보다 훨씬 더 외지고 적막한 풍경에 민주는 잠시 당황했다. 버스는 하루에 한두 번 다닐까 말까 했고 영어는 거의 통하지 않았으며 스마트폰 데이터 신호조차 희미했다. 가진 돈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고 당장 머물 곳과 일자리를 구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차가운 바람이 살을 애는 듯 불어왔다. 호숫가를 따라 무작정 걷던 민준의 눈에 희미한 불빛 하나가 들어왔다. 통나무로 지어진 아담한 건물이었다. 창문 너머로 따뜻한 주황색 불빛과 함께 희미하게 맛있는 냄새가 흘러나왔다. 건물 앞 작은 간판에는 레본툴리 카흐빌라 오로라 카페라고 적혀 있었다. 마지막 희망처럼 느껴졌다. 그는 얼어붙은 손을 비비며 조심스럽게 나무 문을 밀고 들어섰다. 딸랑 마이너스. 경쾌한 종소리와 함께 민준을 맞이한 것은 아늑하고 따뜻한 공기, 그리고 벽난로에서 타닥거리는 장작 소리였다. 카페 내부는 소박했지만 정갈했고 벽에는 핀란드의 자연 풍경을 담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손님은 아무도 없었다. 카운터 너머 주방에서 무언가를 준비하던 여성이 인기척을 느끼고 돌아보았다. 때르 베툴로와 환영합니다라는 뜻이다. 나지막하면서도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여성은 40대 중반쯤으로 보였다. 햇빛에 그을린 듯 건강한 피부와 따뜻한 갈색 눈동자, 어깨까지 내려오는 금발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있었다. 세월의 흔적이 엿보이는 눈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어려 있었다. 북유럽 사람 특유의 차가움보다는 어딘지 모르게 푸근하고 정겨운 인상이었다. 안녕하세요. 민주는 어색하게 한국어로 인사했다. 영어가 통할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 여성은 잠시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가 이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영어로 답했다. 헐로. 웰컴. Can I help you? 다행히 영어가 통했다. 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더듬거리며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핀란드에 왔고 오로라를 보고 싶어 무작정 북쪽으로 왔는데 길을 잃었고 돈도 거의 떨어졌으며 혹시 여기서 잠시 머물거나 일할 수 있는지를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의 서툰 영어와 절박한 표정에서 여성은 그의 처지를 금세 알아차린 듯 했다. 여성은 카운터에 팔꿈치를 꿰고 민준의 이야기를 잠자코 들어주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섣부른 동정이나 판단 대신 차분한 이해심이 담겨 있었다. 이야기가 끝나자 그녀는 잠시 창밖에 어두워지는 숲을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다. 여긴 정말 외딴 곳이에요. 겨울엔 특히 더 그렇죠.
오로라는 아름답지만 이곳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혹독할 수 있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민준을 다시 바라보았다. 제 이름은 엘리나예요. 이 카페의 주인이죠. 보다시피 여긴 아주 작은 식당이에요. 손님이 늘 많은 것도 아니고요. 민준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다. 역시 무리한 부탁이었을까. 하지만 엘리나가 말을 이었다. 곧 겨울 축제 시즌이 다가와서 조금 바빠질 예정이에요. 혼자서는 조금 벅찰 것 같았는데 혹시 괜찮다면 여기서 잠시 일을 도와줄래요? 큰 돈을 줄 수는 없지만 숙소와 식사는 제공할 수 있어요. 2층에 비어있는 작은 방이 하나 있거든요. 민주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절망의 끝에서 만난 뜻밖의 행운이었다. 그는 감격에 겨워 몇 번이고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뭐든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엘리나는 그의 반응에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힘든 일일 거예요. 장작도 패야 하고 눈도 치워야 하고 주방 일도 도와야 하고요. 괜찮겠어요? 네. 뭐든지요. 정말 감사합니다, 엘리나. 그렇게 24세 한국 청년 민준과 44세 핀란드 여성 엘리나의 기묘한 동거는 시작되었다. 얼어붙은 쿠우스야르비 호숫가 작은 오로라 카페에서 민준은 아직 알지 못했다. 이 우연한 만남이 그의 인생을 얼마나 송두리째 바꿔놓을지, 그리고 엘리나의 닫혀있던 마음에 어떤 파문을 일으킬지를. 차가운 바람만이 숲 사이를 휘파람처럼 불며 그들의 첫날 밤을 감싸고 있었다. 레본툴리 카흐빌라에서의 생활은 민준에게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다. 엘리나가 말했듯 일은 곧했다. 새벽같이 일어나 카페 주변에 눈을 치우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밤새 쌓인 눈은 민준의 허리까지 차오르기도 했다. 뗄감용 장작을 패는 일도 만만치 않았다. 처음 며칠은 도끼질이 서툴러 손에 물집이 잡히고 온몸이 쑤셨다. 주방 일은 그나마 익숙했지만 낯선 핀란드 가정식을 배우고 손님을 응대하는 것은 또 다른 도전이었다. 하지만 민준은 불평하지 않았다. 오히려 낯선 환경에서 몸을 부딪혀 일하는 경험이 즐거웠다. 무엇보다 엘리나와 함께하는 시간이 좋았다. 엘리나는 훌륭한 요리사였고 꼼꼼하고 부지런한 사업가였으며 민준에게는 더없이 친절한 고용주의자 선생님이었다. 그녀는 민준의 서툰 핀란드어 발음을 웃으며 교정해 주었고 핀란드의 문화와 자연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때로는 카리스마 있는 사장님처럼 엄격하게 일을 가르치다가도 때로는 따뜻한 누나처럼 민준의 서툰 실수를 너그럽게 감싸주었다. 엘리나는 겉보기와 달리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처럼 보였다. 카페는 주로 낮에만 운영되었고 저녁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적막이 찾아왔다. 손님이 없는 날이면 두 사람은 벽난로 앞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시거나 오래된 핀란드 영화를 보곤 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침묵이 점차 편안함으로 바뀌어갔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은 용기를 내어 엘리나의 과거에 대해 물었다. 왜 이 외딴 곳에서 혼자 식당을 운영하게 되었는지. 엘리나는 잠시 망설이는 듯 창밖의 어두운 숲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 깊은 슬픔이 스쳐 지나갔다. 오래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엘리나는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헬싱키에서 만났죠. 우리는 이곳 쿠우스야르비에 와서 함께 작은 집을 짓고 살기로 약속했어요. 이 카페 자리가 원래 우리 집터였죠. 하지만 그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슬픔의 무게가 민준에게 고스란히 전해졌다. 20년 전의 일이라고 했다. 남편을 잃은 깊은 상실감 속에서 엘리나는 홀로 이곳에 남아 남편과 함께 꿈꾸었던 공간을 카페로 만들었다.
사람들과 만나고 음식을 나누며 상처를 치유하고 외로움을 달래왔던 것이다. 그녀는 아이가 없었고 그 후로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열지 못했다고 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스쳐 지나갔어요. 여행객, 사냥꾼, 사진작가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잠시나마 외로움을 잊곤 했죠. 하지만 결국 모두 떠나가더군요. 그게 이곳의 삶이니까. 엘리나는 민준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그러다 당신이 나타난 거예요, 민준. 폭풍우 치는 밤에 길 잃은 어린 새처럼. 민준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엘리나가 짊어져 온 시간의 무게와 외로움이 느껴졌다. 그동안 그녀가 보여준 따뜻함과 강인함 뒤에 숨겨진 깊은 슬픔을 마주하자 민준은 그녀를 향한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그것은 단순한 연민이나 동정이 아니었다. 그녀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싶은 마음, 그녀의 곁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미묘하게 변해갔다. 함께 장을 보러 읍내에 나가고 눈 덮인 숲길을 산책하고 얼어붙은 호수 위에서 스케이트를 타는 동안 그들은 단순한 고용주와 직원 이상의 감정을 공유하게 되었다. 엘리나는 민준의 젊음과 순수함, 낯선 문화에 대한 호기심에서 생기를 얻었고 민준은 엘리나의 성숙함과 지혜, 따뜻한 배려 속에서 안정감을 느꼈다. 20살이라는 나이 차이는 더 이상 그들 사이에 큰 벽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핀란드의 겨울밤은 길고 어두웠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밤하늘은 종종 경이로운 빛의 춤을 선보였다. 어느 날 밤 카페 문을 닫고 뒷정리를 하던 중 엘리나가 창밖을 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민준, 밖에 나와봐요. 당신이 보고 싶어 하던 게 왔어요. 민준이 뛰어나가자 밤하늘에는 거대한 녹색과 보라색의 빗줄기가 넘실거리고 있었다. 오로라였다.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장엄하고 신비로운 광경이었다. 민준은 숨을 죽인 채 넋을 잃고 하늘을 바라보았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오로라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춤을 추고 있었다. 와! 탄성 외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때 엘리나가 조용히 그의 곁에 다가와 섰다. 두 사람은 말없이 함께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오로라의 신비로운 빛이 그들의 얼굴을 은은하게 비추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서로의 온기가 느껴졌다. 그 순간 민준은 깨달았다. 자신이 엘리나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을. 단순히 그녀의 처지를 동정하거나 그녀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한 여성으로서 그녀를 깊이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을. 오로라가 밤하늘을 가로질러 춤추는 동안 민준의 마음속에서도 거대한 감정의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이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엘리나도 같은 마음일까? 20살의 나이 차이, 불안정한 자신의 처지, 그녀가 가진 과거의 상처.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하지만 오로라 아래 함께 서 있는 지금 이 순간, 민준은 용기를 내기로 결심했다. 이 얼어붙은 땅에서 만난 기적 같은 인연을 이대로 흘려보내고 싶지 않았다. 오로라를 함께 본 그날 밤 이후 민준은 자신의 감정을 숨기기 어려워졌다. 엘리나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존경과 연민을 넘어선 애정이 담기기 시작했고 사소한 스킨십에도 가슴이 떨려왔다. 그는 엘리나에게 고백하기로 마음먹었지만 막상 그녀 앞에 서면 용기가 나지 않았다. 20살이라는 나이 차이, 자신은 잠시 머물다 떠날지도 모르는 이방인이라는 현실, 그리고 그녀가 가진 깊은 상처를 다시 건드리게 될까봐 두려웠다. 고민 끝에 민준은 편지를 쓰기로 했다. 서툰 핀란드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밤새 자신의 진심을 눌러 담았다. 엘리나를 처음 만났을 때의 감사함, 함께 일하며 느꼈던 즐거움, 그녀의 아픔에 공감했던 순간들, 그리고 어느새 깊어져 버린 자신의 사랑을 솔직하게 적어 내려갔다.
혹시라도 그녀가 부담스러워하거나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걱정하는 마음도 숨기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엘리나가 주방에서 커피를 내리는 사이 그녀의 방문 앞에 조심스럽게 편지를 놓고 나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카페 일을 하는 내내 민주는 안절부절 못했다. 엘리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하게 손님을 맞고 음식을 만들었지만 민주는 그녀의 표정 하나하나에 신경이 곤두섰다. 그녀가 편지를 읽었을까? 읽었다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저녁이 되어 카페 문을 닫고 뒷정리를 할 때까지 엘리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주는 차라리 거절당하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하며 초조하게 그녀의 반응을 기다렸다. 마침내 모든 정리가 끝나고 벽난로 앞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실 때 엘리나가 먼저 침묵을 깼다. 편지. 읽었어요, 민준.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낮고 차분했다. 민주는 마른 침을 삼키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엘리나는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벽난로의 불꽃에 고정했다. 솔직히 많이 놀랐어요. 그리고 고마워요. 당신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민준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빛은 복잡 미묘했다. 하지만 민준, 우리는 너무 달라요. 나이도 그렇고 살아온 환경도 앞으로 가야 할 길도. 당신은 젊고 가능성이 무궁무진한데 나는 이곳에 뿌리 내린 채 과거의 그림자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민주는 그녀의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았다. 거절이었다. 하지만 예상했던 것만큼 가슴이 아프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솔직함과 배려심에 다시 한번 마음이 움직였다. 알아요, 엘리나. 제가 너무 성급했을지도 몰라요. 당신에게 부담을 주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제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민주는 애써 담담하게 말했다. 제가 당신의 삶을 흔들 생각은 없어요. 그냥 친구처럼 동료처럼 계속 곁에 있고 싶어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해요. 엘리나는 민준의 말에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민준이 실망하거나 상처받을까봐 걱정했던 것 같았다. 그녀의 눈빛이 부드럽게 풀렸다. 민준,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당분간은 그냥 지금처럼 지내요, 우리. 그렇게 그들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고백 이후 어색한 기류가 흐를 법도 했지만 두 사람은 의식적으로 더 편안하게 서로를 대하려 노력했다. 민주는 자신의 감정을 잠시 접어두고 묵묵히 엘리나의 곁을 지켰고 엘리나는 그런 민준의 모습에 조금씩 마음의 벽을 허물기 시작했다. 그녀는 민준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조금씩 더 드러냈고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늘어났다. 하지만 여전히 보이지 않는 벽은 존재했다. 엘리나는 민준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하면서도 과거의 상처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망설였다. 민준 역시 언젠가는 핀란드를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갈등했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제한적이었고 한국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혹독한 겨울날 예상치 못한 사건이 터졌다. 며칠 동안 폭설이 쏟아져 쿠우스야르비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도로는 끊겼고 전화선마저 불통이었다. 설상가상으로 엘리나가 지붕에 눈을 치우다가 발을 헛디뎌 다락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엘리나!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온 민주는 창백하게 질린 채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엘리나를 발견했다. 그녀는 허리를 심하게 다친 듯 꼼짝도 하지 못했다. 민주는 패닉에 빠졌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엘리나를 조심스럽게 부축해 침대에 눕혔다.
외부와 연락할 방법은 없었고 가장 가까운 병원은 수십 킬로미터 떨어져 있었다. 민주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했다. 그는 엘리나의 지시에 따라 구급 상자를 찾아 응급처치를 하고 뜨거운 수프를 끓여 먹였다. 밤새 젖은 수건으로 그녀의 이마를 닦아주고 통증을 호소할 때마다 곁을 지키며 다정한 말로 위로했다. 엘리나는 고통 속에서도 민준의 헌신적인 간호에 의지하며 힘겹게 버텼다. 며칠 동안 민준은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엘리나를 돌봤다. 엘리나는 고열과 통증으로 정신이 혼미한 와중에도 자신 때문에 고생하는 민준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느꼈다. 민준의 따뜻한 손길과 걱정스러운 눈빛 속에서 그녀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누군가에게 보호받고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았다.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빗장이 서서히 풀리는 것을 느꼈다. 폭설이 멈추고 며칠 뒤 겨우 제설차가 길을 뚫고 마을로 들어왔다. 민주는 이웃의 도움을 받아 엘리나를 병원으로 옮길 수 있었다. 다행히 뼈에는 이상이 없었지만 심한 타박상으로 한동안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카페로 돌아오는 길, 눈 쌓인 숲길을 천천히 걸으며 엘리나가 먼저 입을 열었다. 민준, 정말 고마웠어요. 당신이 없었더라면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요. 민준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엘리나 저는. 민준은 잠시 말을 멈추고 엘리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는 달랐다. 망설임과 불안 대신 깊은 신뢰와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민준은 다시 한번 용기를 내었다. 저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해요, 엘리나. 나이 차이도 제 불안정한 상황도 상관없어요. 당신 곁에 있고 싶어요. 당신을 지켜주고 싶어요. 엘리나는 민준의 흔들림 없는 눈빛을 마주 보았다. 그녀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들었다. 오랫동안 외면하고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북받쳐 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민준. 엘리나의 고백에 민준은 세상을 다 얻은 듯한 기쁨을 느꼈다. 그는 조심스럽게 엘리나를 품에 안았다. 혹독한 겨울, 고립된 마을에서 피어난 두 사람의 사랑은 그 어떤 장애물보다 강인했다. 하얀 눈 위에 찍힌 두 사람의 발자국처럼 그들의 관계는 이제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엘리나의 허리가 회복되고 두 사람이 연인 관계임을 공공연히 밝히자 작은 마을 쿠우스야르비는 조용히 술렁였다. 개인적인 일에 크게 간섭하지 않는 핀란드 사람들이었지만 20살이라는 파격적인 나이 차이와 외국인 청년과의 관계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카페를 찾는 손님들의 눈빛에는 노골적인 궁금증이나 은근한 우려가 담겨 있기도 했다. 엘리나 정말 괜찮겠어? 저 젊은 친구 언젠간 자기 나라로 돌아갈 텐데. 20살 차이라니. 나중에 후회하지 않겠어? 가끔씩 들려오는 걱정 어린 충고나 수군거림에 엘리나는 때로는 담담하게, 때로는 단호하게 대처했다. 민주는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어요.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녀는 세상의 시선보다는 자신의 감정과 민준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기로 했다. 민준 역시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었다. 특히 엘리나의 오랜 친구들이나 마을 어른들을 만날 때면 마치 자신이 철없는 행동으로 엘리나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닐까 하는 죄책감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엘리나의 변함없는 애정과 신뢰는 그의 불안감을 잠재워 주었다. 엘리나는 민준을 자신의 삶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고 그의 존재를 당당하게 인정했다. 두 사람은 함께 카페를 운영하며 서로에게 더욱 깊이 스며들었다. 민준은 이제 능숙하게 핀란드 음식을 만들고 손님을 응대했으며 엘리나는 민준에게서 배운 한국 요리를 메뉴에 추가하기도 했다.
카페 레본툴리는 두 사람의 사랑이 녹아든 공간처럼 더욱 따뜻하고 활기찬 분위기를 띠게 되었다. 그들의 이색적인 관계는 오히려 카페를 찾는 몇몇 여행객들에게 신선한 영감과 흥미로운 이야깃거리를 제공하기도 했다. 그들은 함께 핀란드의 짧고 강렬한 여름을 맞이했다. 백야 현상으로 밤에도 해가 지지 않는 신비로운 계절이었다. 얼어붙었던 호수는 투명한 물빛을 드러냈고 숲은 생명력 넘치는 초록으로 뒤덮였다. 두 사람은 카누를 타고 호수를 가로지르고 야생 베리를 따러 숲속 깊이 들어가고 호숫가에서 모닥불을 피우고 밤새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그들의 사랑은 더욱 깊고 단단해졌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민준의 워킹 홀리데이 비자 만료일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지 아니면 핀란드에 남을 방법을 찾아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엘리나와 헤어지고 싶지 않았지만 핀란드에서 안정적인 직업을 구하고 정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엘리나 역시 민준의 미래를 위해 섣불리 그를 붙잡을 수 없었다. 두 사람은 이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준은 엘리나와 함께 핀란드에서 살고 싶다는 마음을 고백했고 엘리나는 그의 결정이 무엇이든 존중하고 지지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민준이 떠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어려 있었다. 민준, 만약 당신이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나은 길이라면 그렇게 해요. 나는 괜찮아요. 아니요, 엘리나. 나는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볼게요. 민준은 비자 연장과 취업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헬싱키를 오가며 동분서주했다. 하지만 외국인이 특히 한국에서 대학 졸업장도 없는 그가 핀란드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였다. 시간은 점점 흘러갔고 민준의 마음은 초조해졌다. 엘리나와의 행복한 시간 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다녔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엘리나가 평소와 달리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을 찾았다. 단순한 감기 몸살인 줄 알았지만 의사에게서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임신이었다. 임신이라고요? 엘리나는 의사의 말을 듣고도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40대 중반의 나이, 폐경이 가까워졌다고 생각했기에 임신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심지어 과거 남편과의 사이에서도 아이를 갖지 못했던 그녀였다. 놀라움과 당혹감 그리고 알 수 없는 감격이 뒤섞여 눈물이 흘러내렸다. 카페로 돌아온 엘리나는 민준에게 차마 말을 꺼내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했다. 민준은 그녀의 표정이 좋지 않자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엘리나, 무슨 일 있어요? 어디 안 좋아요? 엘리나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민준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다. 민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함께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다. 예상치 못한 소식에 대한 충격, 그리고 곧이어 터져 나온 것은 뜨거운 눈물이었다. 정말이에요, 엘리나? 민준은 엘리나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엘리나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이자 민준은 그녀를 와락 끌어안았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기쁨과 감격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한 책임감과 설렘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세상에, 우리에게 아기가.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20살의 나이 차이, 불안정한 현실, 세상의 시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기적 같은 생명의 소식 앞에 그들의 사랑은 더욱 확고해졌다. 민준은 더 이상 자신의 미래에 대해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엘리나와 아이 곁에 남기로 결심했다. 어떻게든 핀란드에 정착할 방법을 찾겠다고, 두 사람을 책임지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임신 소식은 두 사람의 관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엘리나는 오랜 세월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엄마가 되는 꿈을 이루게 된 것에 감사했고, 민주는 곧 아빠가 된다는 설렘과 책임감으로 하루하루를 채워나갔다. 두 사람은 함께 아기용품을 준비하고 태교를 위해 아름다운 핀란드의 자연 속을 거닐었다. 엘리나의 배가 점점 불러오면서 카페 레본툴리는 더욱 따뜻하고 희망찬 기운으로 가득 찼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조금씩 변해갔다. 처음에는 수군거리거나 걱정하던 사람들도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아이를 기다리는 두 사람의 모습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특히 아이를 좋아하는 핀란드 사람들은 엘리나의 임신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고, 민준을 미래의 아빠로서 따뜻하게 받아들여 주었다. 민준은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다. 엘리나와의 관계와 곧 태어날 아이를 근거로 체류 허가를 신청했고, 다행히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불안한 이방인이 아니었다. 엘리나와 아이와 함께 핀란드에 뿌리내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출산을 앞두고 두 사람은 특별한 추억을 남기기로 했다. 엘리나의 배가 가장 아름답게 부풀어 올랐을 때 그들은 쿠우스야르비의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다. 눈 덮인 숲, 얼어붙은 호수, 그리고 밤하늘의 오로라, 아래에서 세 식구는 서로를 향한 사랑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사진 속에 담았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그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사진 속 엘리나는 40대 중반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아름답고 평온해 보였다. 그녀의 곁을 든든하게 지키고 선 민준의 얼굴에는 청년의 풋풋함과 함께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엿보였다. 그리고 그들 사이 엘리나의 뱃속에는 두 사람의 사랑의 결실이자 기적처럼 찾아온 새 생명이 잠들어 있었다. 혹독한 겨울이 지나고 마침내 봄이 찾아왔을 때 엘리나는 건강한 딸을 출산했다. 아이의 이름은 아우로라, 밤하늘의 신비로운 빛처럼 그들에게 기적과 희망을 가져다준 존재라는 의미를 담았다. 작은 오로라 카페에는 이제 아기의 울음소리와 웃음소리가 가득 찼다. 민준과 엘리나 그리고 아기 아우로라.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조금은 특별하고 낯선 가족의 형태였지만 그들은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과 신뢰 그리고 배려로 그 어떤 가족보다 단단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갔다. 핀란드의 외딴 오지 마을, 얼어붙은 호숫가에서 시작된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새로운 장을 펼치고 있었다. 차가운 개인주의 시대에 나이와 국경, 세상의 편견을 넘어선 그들의 사랑은 잔잔하지만 깊은 울림을 주며 사랑의 위대함과 인간적인 연대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었다. 앞으로 그들 앞에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함께 걸어갈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밤하늘의 오로라처럼 그들의 삶은 예측 불가능하지만 찬란하게 빛날 것이었다. 아기 아우로라의 탄생은 레본툴리 카흐빌라에 새로운 빛을 가져다 주었다. 엘리나의 품에 안겨 새근새근 잠든 작은 생명은 그 자체로 기적이었고 민준과 엘리나의 세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카페는 여전히 운영되었지만 이제 두 사람의 최우선 순위는 단연 아우로라였다. 핀란드의 외딴 마을에서의 육아는 도시와는 사뭇 달랐다. 편리한 시설이나 다양한 육아 프로그램은 기대할 수 없었다. 하지만 광활한 자연 그 자체가 아우로라에게는 최고의 놀이터이자 교실이었다. 민주는 서툰 솜씨로나마 아기띠로 아우로라를 안고 눈 덮인 숲길을 산책했고 엘리나는 벽난로 앞에서 아기에게 오래된 핀란드 자장가를 불러주었다. 카페를 찾는 단골 손님들과 이웃들은 마치 자기 손주처럼 아우로라를 예뻐해 주었고 육아에 필요한 물품이나 조언을 아낌없이 나눠주었다. 고립된 환경이었지만 그 안에는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는 따뜻한 공동체 의식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민주는 서툴지만 헌신적인 아빠였다.
밤중에 아기가 울면 엘리나보다 먼저 일어나 아기를 달랬고 기저귀를 갈고 목욕을 시키는 일에도 적극적이었다. 엘리나는 그런 민준의 모습이 듬직하면서도 때로는 안쓰러웠다. 자신보다 20살이나 어린 남편이 머나먼 타국에서 가장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을 짊어지고 애쓰는 모습이 고맙고 미안했다. 그녀는 민준이 젊음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 걱정될 때도 있었지만 아우로라를 바라보는 민준의 다정한 눈빛을 보면 그런 걱정은 이내 눈 녹듯 사라졌다. 엘리나는 오랜만에 엄마로서의 삶을 살게 된 것이 꿈만 같았다. 과거의 상처와 외로움은 아우로라의 웃음소리 속에서 희미해져 갔다. 그녀는 민준과 함께 아우로라의 작은 성장 하나하나에 감격하고 기뻐하며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충만한 행복을 느꼈다. 물론 힘든 점도 많았다. 밤잠을 설치는 날이 부지기수였고 카페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은 체력적으로 버거웠다. 하지만 곁에는 늘 민준이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의지하고 힘이 되어주며 서툴지만 아름다운 그들만의 방식으로 가정을 꾸려나갔다. 시간은 흘러 아우로라는 뒤뚱거리며 걷기 시작했고 옹알이로 세상과 소통하려 했다. 민준은 아우로라에게 틈틈이 한국어를 가르쳤고 엘리나는 핀란드어를 가르쳤다. 아우로라는 두 개의 언어와 문화를 자연스럽게 흡수하며 자라났다. 여름이면 호수에서 물장구를 치고 겨울이면 아빠가 만들어준 작은 썰매를 타며 눈밭을 뒹굴었다. 카페 레본툴리의 마스코트가 된 아우로라는 손님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했고 작은 마을의 웃음과 활기를 불어넣었다. 민준과 엘리나의 삶은 고요했지만 단조롭지는 않았다. 함께 장작을 패고 카페 메뉴를 개발하고 아우로라를 재운 뒤에는 벽난로 앞에서 와인을 마시며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때로는 의견 차이로 티격태격하기도 했지만 그들의 다툼은 늘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으로 마무리되었다. 20살의 나이 차이는 여전히 존재했지만 이제 그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성장의 발판이 되어주었다. 적막한 핀란드의 오지에서 세 사람은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우주가 되어주며 행복한 일상을 쌓아 올리고 있었다. 밤하늘에는 여전히 오로라가 춤을 추었고 그 빛 아래 세 식구의 웃음소리는 끊이지 않았다. 아우로라가 3살이 되던 해여름 민준은 엘리나와 아우로라를 데리고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심했다. 결혼 소식과 손녀의 탄생을 전화와 사진으로만 전해 들었던 한국의 부모님께 직접 인사드리고 싶었고 아내와 딸에게 자신의 고향을 보여주고 싶었다. 엘리나 역시 민준이 나고 자란 곳과 그의 가족들을 만나는 것에 대한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있었다. 오랜 비행 끝에 도착한 인천공항. 핀란드의 고요함과는 너무나 다른 수많은 사람들과 자동차, 눈부신 불빛으로 가득한 풍경에 엘리나와 아우로라는 잠시 어리둥절했다. 공항까지 마중 나온 민준의 부모님은 처음 만나는 며느리와 손녀를 어색하면서도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눈빛과 표정으로 서로의 반가움과 애정을 확인했다. 서울에 있는 민준의 본가에서 지내는 동안 엘리나와 아우로라는 새로운 문화를 경험했다. 엘리나는 정갈하고 맛있는 한식에 감탄했고 복잡하지만 활기 넘치는 도시의 에너지에 매료되었다. 하지만 때로는 낯선 언어와 문화 속에서 이방인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특히 시어머니의 넘치는 관심과 한국식 육아 방식에 대한 조언은 고맙게 느껴지면서도 약간의 부담으로 다가왔다. 엘리나는 핀란드에서의 독립적이고 조용한 삶과는 다른 가족 중심적이고 관계 지향적인 한국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했다. 민준에게 한국 방문은 감회가 새로웠다. 오랜만에 만난 가족과 친구들은 반가웠지만 핀란드에서의 삶에 익숙해진 그에게 한국의 빠르고 경쟁적인 분위기는 조금 낯설게 느껴졌다. 그는 엘리나와 아우로라가 한국 문화를 잘 이해하고 즐기기를 바라면서도
혹시나 그들이 불편함을 느끼거나 상처받지 않을까 노심초사했다. 그는 핀란드 남편이자 한국 아들로서 두 개의 문화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애썼다. 민준의 부모님은 처음에는 20살이나 많은 외국인 며느리를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했지만 엘리나의 따뜻하고 현명한 모습과 아들 내외가 서로를 아끼며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며 점차 마음을 열었다. 특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녀 아우로라의 존재는 모든 어색함과 걱정을 녹이는 촉매제가 되었다. 아우로라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금세 한국 생활에 적응했다. 한 달간의 한국 방문은 짧지만 강렬한 경험이었다. 엘리나는 민준의 뿌리를 이해하게 되었고 민준은 자신이 속한 두 개의 세계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민준과 엘리나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어려움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이기에 느낄 수 있는 감사함에 대해 핀란드 쿠우스야르비로 돌아오자 익숙한 고요함과 차가운 공기가 그들을 맞이했다. 마치 긴 꿈을 꾸고 깨어난 듯 했다. 엘리나는 다시 레본툴리 카흐빌라의 안주인으로 돌아왔고 민주는 든든한 남편이자 아빠로서의 일상을 이어갔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그들에게 작은 파장을 일으켰지만 그들의 삶의 근간을 흔들지는 못했다. 오히려 서로의 다름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 후로도 민준의 가족들은 가끔 핀란드를 방문했고 민준과 엘리나 아우로라도 몇 년에 한 번씩 한국을 찾았다. 아우로라는 여름 방학이면 한국의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서 지내며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익혔고 핀란드에서는 친구들과 숲을 뛰어놀며 자유롭게 자라났다. 그녀에게 핀란드와 한국은 모두 소중한 고향이었고 두 개의 언어와 문화는 그녀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자산이 되었다. 민준과 엘리나에게도 서로의 나라는 더 이상 낯설고 먼 곳이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배우며 두 개의 세계를 잇는 다리가 되어 주었다. 때로는 그 다리 위에서 문화적 차이로 인해 휘청거리기도 했지만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기에 넘어지지 않고 함께 걸어갈 수 있었다. 그들의 가족은 핀란드 오지의 작은 마을에서 그들만의 방식으로 세상과 소통하며 뿌리를 내려가고 있었다. 시간은 쉼없이 흘러 아우로라는 어느덧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었다. 민주는 30을 넘었고 엘리나는 50을 바라보고 있었다. 여전히 서로를 깊이 사랑했지만 세월의 무게와 함께 그들의 관계에도 조금씩 균열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가장 큰 원인은 역시 나이 차이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생각과 경험의 격차, 그리고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미묘한 오해들이었다. 민주는 여전히 젊고 에너지가 넘쳤다. 그는 가끔씩 핀란드의 조용하고 단조로운 삶의 답답함을 느꼈다. 친구들과 어울려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싶을 때도 있었고 새로운 사업이나 도전을 꿈꾸기도 했다. 하지만 아내와 딸에게 묶인 현실은 그에게 보이지 않는 족쇄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다. 그는 엘리나의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삶의 방식을 존중했지만 때로는 그것이 자신을 가두는 틀처럼 느껴져 숨막힐 때도 있었다. 반면 엘리나는 이제 삶의 속도를 늦추고 싶었다. 젊은 시절의 열정은 사그라들었고 평온하고 안정적인 삶 속에서 가족과 함께 조용한 행복을 누리고 싶었다. 그녀는 민준의 넘치는 에너지와 변화를 갈망하는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때로는 그의 젊음이 불안하게 느껴졌다. 혹시라도 민준이 언젠가 자신과 아이에게 실증을 내고 떠나버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마음 한구석에 늘 자리 잡고 있었다. 육아 방식에서도 사사건건 부딪히는 일이 잦아졌다. 엘리나는 오랜 경험과 핀란드식 육아관에 따라 아우로라를 차분하고 독립적으로 키우려 했지만 민주는 좀 더 자유분방하고 적극적으로 아이의 감정을 표현하고 받아주는 한국식 소통 방식을 선호했다. 예를 들어 아우로라가 넘어져 울 때 엘리나는 스스로 일어나도록 지켜보는 편이었지만
민주는 당장 달려가 아이를 안아주고 달래주었다. 사소한 차이였지만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서로에 대한 불만이 쌓여갔다. 당신은 너무 아이를 감싸고 돌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워야지. 당신은 너무 무심해. 아이가 상처받았을 때는 위로해주는 게 먼저 아니야?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오해도 갈등의 불씨가 되었다. 직설적이고 개인적인 공간을 중시하는 핀란드 문화에 익숙한 엘리나에게 때로는 감정을 에둘러 표현하고 관계를 중시하는 민준의 방식이 답답하게 느껴졌다. 반대로 민준은 엘리나의 무뚝뚝하고 솔직한 표현에 상처받을 때가 있었다. 특히 갈등 상황에서 감정을 드러내기보다 침묵으로 일관하는 엘리나의 모습은 민준을 더욱 힘들게 했다. 카페 운영 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도 생겨났다. 민준은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는 등 좀 더 적극적으로 카페를 확장하고 싶어 했지만 엘리나는 현재의 소박한 규모를 유지하며 단골 손님들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것을 선호했다. 젊은 패기와 안정 추구 사이의 간극이었다. 갈등은 점점 깊어져 갔고 두 사람 사이에는 차가운 침묵이 흐르는 날이 많아졌다. 예전처럼 벽난로 앞에서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대신 각자의 방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잦아졌다. 민주는 답답한 마음에 밤늦게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날이 늘었고 엘리나는 그런 민준의 모습에 실망하고 더욱 마음의 문을 닫았다. 사랑으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들의 관계는 현실의 벽 앞에서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가장 힘든 것은 그들 사이의 갈등이 아우로라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었다. 아이는 부모 사이의 냉랭한 기류를 민감하게 감지했다. 엄마 아빠의 눈치를 보며 불안해하는 아우로라의 모습은 두 사람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한번 틀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깊어진 감정의 골은 좀처럼 메워지지 않았고 핀란드의 겨울처럼 차갑고 긴 시간이 그들 사이에 흐르고 있었다. 위태로운 관계는 작은 사건 하나로 폭발하고 말았다. 어느 늦은 밤 술에 취해 돌아온 민주는 잠든 아우로라를 깨웠다는 이유로 엘리나와 크게 다투었다. 쌓였던 불만과 서운함이 격한 말들로 터져나왔다. 당신은 늘 당신 방식만 옳다고 생각하잖아. 내 의견은 조금도 존중해주지 않고. 존중? 술에 취해 들어와서 아이 잠 깨우는 게 존중받을 행동이야? 당신 요즘 너무 변했어, 민준. 내가 변한 게 아니라 당신이 지겨워진 거야. 이 답답한 곳에서 당신의 그늘 아래서 사는 게.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내뱉은 말에 스스로 놀랐고 엘리나는 깊은 상처를 받은 얼굴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방문이 살짝 열리고 아우로라가 울먹이는 얼굴로 서 있었다. 엄마 아빠, 싸우지 마세요. 아이의 눈물 앞에 두 사람은 할 말을 잃었다. 격렬했던 감정은 순식간에 싸늘하게 식었고 대신 깊은 후회와 자책감이 밀려왔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서로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무거운 침묵만이 집안을 가득 채웠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엘리나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술김에 했던 말실수였다고 진심이 아니었다고 빌었다. 엘리나는 그의 사과를 받아주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깊은 슬픔과 실망감이 남아 있었다. 민준 역시 엘리나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죄책감과 자신에 대한 실망감으로 괴로워했다. 이대로 관계를 끝낼 수는 없었다. 무엇보다 아우로라를 위해서라도 그들은 다시 노력해야 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아우로라를 재우고 오랫동안 미뤄왔던 진솔한 대화를 시작했다. 서로에게 쌓였던 불만과 서운함, 각자가 느끼는 어려움과 불안감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민주는 핀란드에서의 고립감과 젊은 나이에 가장이 된 것에 대한 부담감, 엘리나와의 세대 차이에서 오는 답답함을 고백했다.
엘리나는 민준의 젊음이 언젠가 자신을 떠나게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민준의 변화하는 모습에 대한 서운함, 그리고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던 과거의 외로움이 되살아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이야기했다. 눈물을 흘리며 서로의 속마음을 듣는 동안 그들은 상대방의 입장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다. 갈등의 원인이 단순히 서로에 대한 불만 때문만이 아니라 각자가 처한 상황과 내면의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전히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미안해요, 엘리나. 당신 마음을 너무 몰랐어요. 나 혼자 힘들다고 생각했어요. 나도 미안해요, 민준. 당신에게 너무 많은 짐을 지운 것 같아서. 당신의 젊음을 이해해주지 못했어요.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진심으로 사과하며 그들은 깨어진 관계를 다시 맞춰나가기 시작했다. 완벽하게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가기로 약속했다. 민주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되 엘리나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려 노력했다. 엘리나는 민준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그의 젊음과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 애썼다. 가장 큰 변화는 아우로라를 대하는 태도였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자신들의 육아 방식을 고집하지 않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아우로라에게 가장 좋은 방법을 함께 찾아나갔다. 부모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자 아우로라의 얼굴에도 다시 밝은 미소가 돌아왔다. 아이의 웃음은 두 사람에게 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어주었다. 화해의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그들은 천천히 서로에게 다시 다가갔다. 함께 숲길을 산책하고 예전처럼 벽난로 앞에서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어깨에 기대 잠들었다. 갈등의 파도를 넘어선 그들의 사랑은 이전보다 더욱 단단하고 깊어져 있었다. 마치 혹독한 겨울을 견뎌낸 나무가 더 튼튼한 나이테를 새기듯이.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던 어느 날 엘리나가 다시 한번 몸의 변화를 감지했다. 조심스럽게 확인한 결과는 놀랍게도 두 번째 임신이었다. 50살을 앞둔 나이에 찾아온 또 한 번의 기적이었다. 첫 번째 임신 때와는 또 다른 감격과 놀라움이 밀려왔다. 이번에는 민준에게 바로 소식을 전했다. 민준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내 엘리나를 꼭 끌어안았다. 그의 얼굴에는 기쁨과 함께 약간의 걱정이 스쳤다. 엘리나의 나이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괜찮겠어요, 엘리나? 당신 몸에 무리가 가는 건 아닐지. 괜찮아요, 민준. 우리에게 찾아온 또 하나의 선물이잖아요. 감사하게 받아들여야죠.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 지었다. 지난 갈등의 시간들을 지나 다시 찾아온 축복은 그들에게 더욱 큰 의미로 다가왔다. 이 아이는 그들의 사랑이 여전히 건재하며 앞으로 함께 나아갈 미래가 있다는 희망의 증거처럼 느껴졌다. 아우로라에게 동생이 생긴다는 소식을 전하자 아이는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엄마의 배에 매일같이 뽀뽀를 해주었다. 엘리나의 두 번째 임신은 첫 번째보다 조금 더 힘들었지만 민준과 아우로라의 극진한 보살핌 속에서 그녀는 안정적으로 출산을 준비할 수 있었다. 민준은 카페인을 줄이고 엘리나의 곁을 지켰고 아우로라는 엄마를 돕겠다며 집안일을 거들었다. 작은 가족은 새로운 생명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더욱 끈끈하게 뭉쳤다. 그리고 마침내 눈이 소복하게 쌓인 어느 겨울날 엘리나는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다. 민주는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다. 휴식, 위안이라는 뜻처럼 가족에게 평화와 안식을 가져다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였다. 이제 네 식구가 된 레본툴리 카흐빌라에는 아기의 울음소리와 아우로라의 웃음소리가 함께 울려 퍼졌다. 민주는 이제 제법 능숙한 솜씨로 두 아이를 돌보는 든든한 아빠가 되었고 엘리나는 두 아이의 엄마로서의 행복을 만끽했다. 아우로라는 동생을 살뜰히 챙기는 믿음직한 누나가 되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특별한 가족이었지만 그들은 서로를 향한 사랑과 이해 그리고 배려 속에서 그 누구보다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갔다. 핀란드의 외딴 마을 얼어붙은 호숫가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사랑 이야기는 이제 두 아이와 함께 새로운 페이지를 써내려가고 있었다. 밤이 되자 어김없이 오로라가 밤하늘을 수놓았다. 민준과 엘리나는 두 아이를 품에 안고 창밖의 신비로운 빛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넘어 마침내 함께 얻게 된 평화와 행복이었다. 그들의 앞날에 또 어떤 시련이 닥칠지 알 수 없지만 이제 그들은 두렵지 않았다.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내 식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얼어붙은 땅 핀란드에서 그들의 사랑은 계절이 반복되듯 깊어지며 영원히 빛날 것이었다. 핀란드 외딴 마을 쿠우스야르비의 작은 카페 레본툴리. 그곳에서 펼쳐진 한국 청년 민준과 핀란드 여성 엘리나의 이야기는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 우리 시대의 깊은 울림과 교훈을 던져줍니다. 얼핏 보면 파격적이고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그들의 삶은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관계와 삶의 본질적인 문제들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그들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가치들을 되새겨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사랑은 모든 경계를 넘어선다는 진리입니다. 20살이라는 나이 차이, 한국과 핀란드라는 문화적 간극, 과거의 아픔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 민준과 엘리나 사이에는 수많은 장벽이 존재했습니다. 세상의 시선 또한 결코 곱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향한 진실한 마음 하나로 그 모든 벽을 기꺼이 마주하고 넘어섰습니다. 처음에는 서툴고 위태로워 보였지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끊임없이 소통하려는 노력을 통해 그들의 사랑은 세상의 그 어떤 편견보다 강인하게 뿌리내렸습니다. 이는 사랑의 본질이 조건이나 환경이 아닌 서로를 향한 진심과 이해, 그리고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려는 의지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둘째, 진정한 연결은 고립 속에서도 피어날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개인주의가 만연하고 비대면 관계가 익숙해진 현대 사회에서 민준과 엘리나의 이야기는 인간적인 유대감의 소중함을 일깨웁니다. 혹독한 자연 환경과 외딴 지리적 위치는 그들을 세상과 단절시키는 듯 보였지만 역설적으로 서로에게 더욱 깊이 의지하고 집중하게 만드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엘리나는 민준을 통해 닫혔던 마음을 열고 새로운 삶의 에너지를 얻었으며 민준은 엘리나 곁에서 방황을 끝내고 정서적 안정과 소속감을 찾았습니다. 이는 진정한 집이란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따뜻한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로움과 단절감이 깊어지는 시대일수록 우리는 서로에게 더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진심으로 연결되려 노력해야 함을 그들은 보여줍니다. 셋째, 관계의 성숙은 갈등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민준과 엘리나의 관계가 늘 평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 역시 세대 차이, 문화적 오해, 성격 차이,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 깊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멀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갈등 앞에서 좌절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서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진솔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아이라는 공동의 목표와 책임감은 그들이 다시 화합하고 서로를 이해하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갈등은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그들의 이야기는 증명합니다. 건강한 관계는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 과정 그 자체에 있습니다. 넷째, 행복은 특별한 성취가 아닌 일상의 감사함 속에 존재한다는 깨달음입니다. 오로라를 찾아 핀란드 오지까지 흘러들어간 민준, 그리고 과거의 상처를 안고 작은 카페를 운영하던 엘리나.
그들은 사회가 정의하는 성공이나 부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광활한 자연 속에서 서로에게 의지하고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기뻐하며 소박한 일상 속에서 충만한 행복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행복이 거창한 목표 달성이나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감사함을 느끼고 작은 기쁨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 달려있음을 시사합니다. 진정한 풍요로움은 물질이 아닌 마음의 평화와 사랑하는 이들과의 유대감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민준과 엘리나 그리고 아우로라와 노아. 이 특별한 가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경계에 갇혀 있습니까? 진정한 연결을 갈망하면서도 다가서기를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관계 속의 어려움을 성장의 기회로 삼을 용기가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의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의 삶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이와 국경, 세상의 편견을 넘어 서로를 선택하고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사랑과 믿음으로 가정을 지켜나간 그들의 용기와 헌신은 각박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따뜻한 위로와 함께 삶의 가치를 되돌아보게 하는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사랑하고 연결되고 성장하며 일상 속에서 행복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얼어붙은 땅에서도 꽃을 피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할 삶의 본질일 것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